총성! 안녕하십니까, 나스카도로입니다. 자, 강남 퇴근길 연비 처음으로 전기차 연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더 좋은데요.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아이오닉 5 모델입니다. 일단 이 아이오닉 5 모델 같은 거는 롱레인지 풀 옵션 차량으로 약 차량 가격 한 5,8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퇴근길 연비 전기차는 처음인데요. 자, 아이오닉 5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의 시내 주행 막히는 도로에서 어떤 차량이 얼마만큼 또 막히는지, 또 이 차량의 주행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옵션적인 부분은 또 어떤지 직접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구로 디지털에서 신대방까지 넘어가는 구도로라고 얘기하나? 어쨌든 이 도로를 가고 있는데 시속 50km가 제한 속도이기 때문에 시속 50km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루즈 컨트롤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km 정도 제가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이 페달 가지고만 주행을 했는데, 아이 페달은 일단 이 아이오닉 5에 이제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 감도를 1, 2, 3단계, 뭐 제로부터 시작하면 총 4단계를 이제 회생 제동으로 좀 차가 회생 제동의 회생 제동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운전자가 이게 임의대로 선택하는데, 아이페달 같은 경우는 아이페달을 설정해 놓고 주행을 하면 브레이크와 악셀을 같이 밟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악셀을 딱 뗐을 때 그 브레이크가 바로 작동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는데도 이렇게 서서히 차량을 이게 브레이크를 아슬아슬하지만 딱 잡아주는데, 일단은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브레이크를 제로 0km까지는 잡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페달 같은 경우는 제로 0km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볼트 EV의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패들 시프트 하나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이제 정지까지 할 수 있는 회생 제동 시스템인데, 이 부분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아이페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셀레이터만 가지고도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연비는 지금 6km 정도가 나왔는데, 뭐 재원상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5km 정도가 맞기 때문에 6km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주행하다 보면은 연비가 더 떨어질지 아니면 막히는 길에서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일반적인 웬만한 양산차들 같은 경우는 국내 인증받은 이 연비에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제 예상으로는 5km대에서 딱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태껏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로는 처음 해보는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쳐서 서울대 입구 8km 구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시간은 27분 소요가 돼서 사실 이 강남 퇴근길 연비는 사실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가장 막히는 시간에 하자였는데, 아이오닉 시승차 일정 때문에 제가 목요일날 시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이렇게 있어. 자, 시간은 지금 27분 소요가 됐는데 연비는 5.8로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이 서울대 입구 구간은 조금 막히는 구간이라서 강남 흙길연비에서는 실내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실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12.3인치 계기판 그리고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하나에 되게 플랫하게 보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커브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커브드는 아니고 일자로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커브드가 조금 더 애매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커브드가 조수기 타보면 커브드가 뭔가 조금 애매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저는 일자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이 아이오닉 5의 사이드미러, 이 전자식 사이드미러는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니까 오히려 일반 유리로 된 사이드미러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쪽도 보면은 제가 카메라가 별로라서 그렇지 사실 화질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광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사실 웬만한 광각 유리 미러보다 그리고 좋다고 하는 뭐 그런 사이드 미러랑 비교해도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게 적응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이런 카메라 타입의 사이드 미러는 아우디에서 처음 타봤는데요, 아우디 이트론을 타봤을 때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한, 그리고 주차할 때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낯선 느낌이었는데, 아이오닉은 야, 이 모기가 자꾸 아이오닉은 그런 그 거리감에 대해서는 아우디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질적인 부분도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우디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다른 차량이나 아니면 뭐 이런 비슷한 거울 대신에 카메라로 표현해주는 거를 보면 아주 미세하게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차가 움직였는데 화면에 보이는 거는 0.001초라도 늦어지게 되면 사실 이게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써봤는데 정말 이 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거울형 사이드 미러만큼 정확도가 좋고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 오는 날에 딱 탔을 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를 딱 경험했을 때 물방울이 맺혀서 사이드 미러를 닦고, 아니면 이제 뭐 리어 열선을 틀고 뭐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냥 빗방울이 카메라에 맺히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이 사이드 미러 잘 안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세히 보시면 카메라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빗방울이 맺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마무리 와도 사이드 미러는 깨끗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옵션은 몰라도 이 사이드 미러 옵션은 무조건 넣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룸미러인데, 룸미러 같은 경우는 이미 캐딜락에서 이런 형태로 뒤에 카메라로 이렇게 표시를 카메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후방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에 그게 GM사의 특허 기술로 알고 있어서 캐딜락만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특허 기술을 조금 비껴나가거나 아니면 그 특허 기술을 좀 사와서 사이드 미러랑 이게 마찬가지로 같이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보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이오닉 5 실내는 100점 만점에서 한 90점 정도 주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소재들 같은 경우도 친환경 소재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이렇게 뭐 이런 코팅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친환경 소재를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비적인 부분은 계속 또 좀 더 해보고요. 그리고 주행적인 부분,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구매를 했을 때 이 옵션은 넣을까 아니면 뺄까 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비는 지금 6.4인데 예상대로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주면 정말 연비가 잘 나오는데, 지금 오면서 아이페달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썼는데 연비가 잘 나와요. 그리고 운전도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과 조금 다르게 뭔가 어색하고 전기 자동차만의 이게 악셀레이터의 툭툭거림이 있는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의 냄새도 나면서 전기차로 잘 만든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돼요. 하지만 전기차 중에서 내연기관 같은 느낌을 제일 잘 줬던 모델이 푸조 2208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오닉 5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오실 때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아이오닉 5의 이제 주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아이오닉 5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400V 그리고 800V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최대 18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800V 전용 고속 충전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고속 충전기는 현재 제가 알기에 서울에서 강동 현대자동차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800V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10%대 딱 들어가면 18분이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전기자동차가 한번 충전하는데 한두 시간 걸린다라는 말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거리가 429km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WLTP 같은 경우는 500km까지도 받았다고는 하는데, 사실 한국이 이 주행거리 관련돼서는 굉장히 짜요. 네, 테슬라도 사실은 WLTP로 보면은 600km까지 나오는 모델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연비 인증, 환경부에서 하는 연비 인증으로는 600km가 넘어가지를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조금 주행거리가 더 짜요. 더군다나 한국 차인데 한국 주행거리가 더 짜니까 사람들이 아이오닉 5가 처음 딱 나왔을 때 주행거리가 왜 이렇게 짧냐 라고 하시지만, 전기자동차는 주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72.6kW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롱레인지 버전일 때 얘기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56kW인가 아마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는 무조건 사실 때 가격보다는 배터리 큰 놈이 장땡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선택할 때 가격 때문에 나는 시내만 다니니까 이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무조건 롱레인지 모델을 추천을 합니다. 일단 아이오닉 5 최고 출력은 225kW. 이거를 마력으로 한 사람은 한 305마력 정도 되는데, 305마력 정도 되면은 3.5 가솔린 터보 정도? 네, 3.5 가솔린 터보 정도? 3000cc 터보 정도 되는 수준의 마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HDA2 기능이나 내비게이션 기반의 어댑티브 크루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고속주행을 많이 해봤는데도 굉장히 편리하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차량을 타보면서 사실 아이오닉 5 많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최초의 전기차지만, 이전에 이미 전기차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 예상이 100이라면 그 중에 한 80 정도 맞고, 나머지 20%에서 굉장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이드미러, 카메라 타입의 이 사이드미러라든가 아니면 아이페달 시스템, 그리고 충전을 딱 해서 고속 충전을 딱 해봤을 때 800V에서 느껴지는 고속 충전은 상당히 만족감이 굉장히 크고요. 자, 요즘에 테슬라 오너분들 현대자동차 충전기 이게 안 맞는다고 막 하시는데, 사실 테슬라 코리아에서 그거
현대자동차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걸 안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현대자동차가 한국 지형, 일단 한국 지형에서는 얼마나 괜찮은 전기차인지를 타면 탈수록 정말 느껴지고, EV6도 조만간 시승할 것 같은데 EV6도 빨리 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 5 전체적으로 좋아요. 좋아요. 아이페달로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악셀레이터만 뗐는데 자기가 알아서 제로 딱 정지를 시켜주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운전하는데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밟았다, 뭐 이렇게까지도 필요 없는 그런 차량이라, 오늘은 좀 횡설수설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라면 EV6랑 아이오닉 5 중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다른 뭐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반자율주행이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가서 테슬라 사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와서 한국 지형의 완전 자율주행을 넣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아마 현대자동차가 그거를 먼저 인증을 받아야지 테슬라도 좀 쉽게 들어오지 않을까. 테슬라가 그걸 먼저 인증을 받으려면 굉장한 많은 수고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자동차가 먼저 완전 자율주행의 이 장을 딱 펼쳐 놓았을 때 테슬라가 들어오고 벤츠가 들어오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 주행을 좀 더 해보다가 역삼 지나서 이 차량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역삼 18.5km 구간에서 연비 6.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삼성역까지 2.3km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이 막혔을 때가 1시간 반인가? 2.3km 가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막힐 것 같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이오닉 5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엑스클루시브라고 해서 기본 모델이 5천만원입니다. 때문에 깡통 모델이 5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좀 주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그 위에 단계, 그리고 총 트림으로 보면 2트림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트림은 5,400만원인데 이 아이오닉 가격이 좀 이상해. 5,463만 4,500원 뭐 이렇게 떨어져요. 보통 현대자동차는 거의 만원 단위로 절삭을 하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뭐 1,000원, 100원 단위까지 받아먹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탠다드 모델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스탠다드 모델이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깡통 모델 기준으로 5,303만 7천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7천원까지 받아먹는 현대자동차를 볼 수가 있는데, 자,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5,809만원이에요. 그래서 스탠다드 깡통 모델에서 롱레인지 약간 옵션이 있는 프레스티지 모델까지 하면은 약 한 8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롱레인지 기본 빵 모델이랑 이제 약간 옵션이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 모델이랑 비교하면 약 한 5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준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빌트인 캠 60만원의 사륜구동 시스템 H트랙 같은 경우가 300만원까지 포함이 되면 뭐 가격은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엑스클루시브 모델이 있고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프레스티지 모델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레스티지 모델을 구입하면 일단 5,800만원이기 때문에 6천만원이 넘어가면 이제 보조금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5,800에서 옵션 하나만 딱 추가하면 딱 좋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프레스티지 옵션 같은 경우가 가격표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만족감이 좋습니다. 일단 기본 5,300만원대인데 여기다가 옵션 이거 저거 추가하면
5800 금방 되고요. 특히나 이 사이드 미러, 이제 카메라 타입의 이 사이드 미러는 이제 그 상위 옵션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프레스티지 모델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근데 가격표에는 이 전자식 사이드 미러가 120만원인가 160만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서 6천 이거 기본 모델에 이거 사이드 미러까지 딱 하면 6천만원이 안 되는 딱 간당간당인데, 현대자동차에서 나만의 자동차 만들기를 눌러보면은 200 몇십만 원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변에 대리점, 현대자동차 대리점이 있다면 거기에 가셔서 직접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모델을 구입하시려면 6천만 원 미만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프레스티지 모델, 사실 이 사이드 미러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면, 사실 이 사이드미러의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거 누군가 치고 가면, 누군가 부셔버리면 가격이 얼마 나올지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몇십만 원대로 끝나지 않을 카메라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이드미러의 광각 정도로 보여주다가 후진을 넣으면 와이드로 또 바뀌거든요. 보통 카메라가 그런 기능이 들어갔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일단 화질만 보더라도 이거 제가 봤을 때 소니 거 들어간 것 같아요. 소니 CCD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은 적어도 웬만한 DSLR 카메라 한 대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사이드 미러가 더군다나 접혀 막 잠긴 버튼 누르면 접혀. 그러면은 적어도 부품비만 한 150만 원 정도, 거기에 뭐 모듈 형태라고 해도 공인비까지 들어가면 그 이상 생각보다 꽤 많이 비싼 모델이 아닐까. 이게 단점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빨리 지나갈게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프레스티지 모델에서 사이드 미러를 선택하시거나 안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프레스티지 모델만 선택해서 5,800만원대 딱 끊으면 어떨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5,800 짜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다른 옵션들 뭐 이것저것 넣으면은 6천만원 정도는 금방 갑니다. 근데 돈이 있어도 보조금을 안 받으면 사실 아이오닉 5를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모델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기본 익스클루시브 모델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가지고 한 5,500대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봅니다. 일단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옵션 장난질이라고 생각이 되면 또 옵션 장난질인데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하이패스, 기본 모델 기준으로는 하이패스하고 스마트키하고 막 이렇게 묶어놓은 패키지가 있는데, 잘 선택해보시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는 풀옵션 사는 게 사실 가장 이익인 차량이다 라고 좀 느껴집니다. 참고로 저는 베뉴를 깡통 모델을 구입을 했는데, 베뉴 같은 경우는 옵션이 너무 나눠져 있어서 차라리 그냥 깡통 모델 사서 내가 필요한 옵션 몇 개 넣으면 이익이었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풀옵션을 사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는 가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연비는 6.5로 지금 20km대 다 와 가고요. 앞으로 한 2km, 1점 몇 km 남은 것 같은데, 이제 계속 가보면서 연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총 주행거리 24.9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6.7km가 나왔습니다. 자, 6.7km를 이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 72.6kW의 이 배터리랑 곱하기를 하면 약 한 480km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히는 도로에서 한 번 충전에 최대 48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라는 점은 출근길, 퇴근길 합쳐가지고 24km, 오늘 왔던 길을 출퇴근을 하면 50km라고 기준을 했을 때 5일, 55, 25, 250km, 뭐 일주일 출퇴근하고도 주말 나들이를 할 정도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충전해도 출퇴근하는데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드로였습니다.